아, 오늘 절기로 하지인 거 아시죠? 하지. 예. 오늘 낮 온도가 높게 올라갔는데 내일부터는 중간중간 소나기하고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먼저 김효석 박사님 입장해 주셨으니까 강의 중에 오셨죠? 짧게 인사해 주시고 또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예, 25분 모이셨는데 잠깐 인사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학원에 수업이 있어 잠깐 쉬는 시간 가지라 그러고 왔습니다. 이게 참 바쁘신데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분들 오셨잖아요. 우리 이용근 교수님이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제 제자라서 얘기가 아니라 잘해요, 강의. 그래서 오늘 뜻깊은 시간 될 거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게 돈을,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이번에 가게 하시는 분들 막 쓰러진 이유가 돈을 한 군데에서만 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업도 하고, 빨방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학원도 하고, 개인 강의도 하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막 돈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있고, 학원이 안 좋고, 빨래방이 안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이 리스크 분산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후속해서 또 서비스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후속 서비스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9시입니다. 매주 월요일 설득연구소 월요 특강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돈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이영권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영권이고요. 예, 김효석 박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 꿈은 강사라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제어의 컨텐츠는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그래서 원래 코로나 시대에 잘 사는 법으로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너무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요즘 여러분들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힘드신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법이라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네가 얼마나 벌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말 할 수 있겠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잘 벌어야죠. 예, 그 잘 번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나누겠고요. 지금 화면이 잘 넘어가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김은수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날씨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예. 오늘 강의부터 김은수 박사님이 저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강의 중에 호응을 잘 해주시거나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잘 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우리 커피 티켓 3장을 쏘겠습니다. 예, 3장만 주셨어요, 저한테. 3장의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많이 희망을 가지시고 채팅을 딱 켜주고 준비하고 계세요. 채팅을 치실 준비를. 채팅을 어쩔 수 없이 못 하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어떻게 좀 후기를 잘 쓰시면, 후기를 잘 써주시면 후기에서 또 3분인가요? 5분인가요? 후기에. 우리 5분인가요? 후기는? 예, 하여튼 후기에도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 후기를 잘 써주시면 또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커피 마시는 생각 상상하시면서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여러 강사님들이 강의하시잖아요. 그거를 미처 못 들으셨다거나 다시 들으시고 싶다거나 혹은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그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만 띡 보내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제 책에 대한 PDF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책은 원래 종이책이 아니라서요. 예, 종이책을 못 보내드리고 제가 PDF, 이북입니다. 이북. 저기 핸드폰으로 보시는 이북, 예, 이북인데 그거를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게 있으시다. 예, 혹시나 저의 책을 사주셨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는 제가 저의 다른 동영상, 지난달 동영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달 동영상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난달 동영상 사신 분은 제 책도 갖고 계시고 동영상도 갖고 계신데 그러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신 분은 이따가 책 가실 때 맨 밑에 기타라고 체크해 주시면 기타로 김효석 박사님의 책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설마 김효석 박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가 주겠다는데, 네네. 김효석 박사님의 책 한 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기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광경 어떻습니까? 네, 이 광경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저는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내 아이 이마에 총을 겨누는가? 예,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총이 아니죠. 이거 온도계잖아요. 근데요, 작년 요맘때만 해도요, 이 광경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낯설었었죠. 예, 저는 정말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정말 내 진짜 금쪽 같은 애 머리에다 총을 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뭐냐면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해진 시대. 바로 뭐죠? 코로나 시대죠. 예. 저희는 벌써 이제 2년 차, 코로나 시대 2년 차를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지금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뭐 그런 좀 입장이 됐지만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칠 것 같지 않았나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래요. 마스크 쓰고 이 여름날 이제 삼복더위 오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10만 원 벌금 내래요. 기억나시죠? 우리 올여름 어떻게 보내 이거? 예, 그게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2번째 오다 보니까 뭐 까짓 거 뭐 전혀 문제 없죠. 마스크 쓰시는 거 이제 나의 입냄새에 제가 익숙하죠 이제. 죄송합니다. 지저분 얘기해서. 자, 그럼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해진 거 한번 훑어볼게요. 한번 추적 한번 하시죠. 바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총 같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요거 없애고 손목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예. 그리고 애들 무슨 급식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등교하려면은 손 세정제 발라야만 했었고요. 운동할 때 마스크 쓰고 운동하래요. 예. 그러니까 숨 엄청 찼었죠, 우리.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아파트 혹은 현관문 나갈 때 항상 이게 있었죠. 대문 옆에 항상 마스크 걸어놓는 거. 왜? 마스크 벗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다 갑자기 생각나갖고 다시 올라와서 마스크 쓰고 가신 적 꼭 있으시죠? 없으신가? 이제는 다 익숙할 수 없으신가 보네? 저는 그랬는데, 예. 행복한 나무 나영준님. 예, 거기 끄떡여 주시는 거. 이런 반응 좋습니다. 예, 혹시나 압니까? 커피가 날아갈지?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바로 외출 허가증이죠, 마스크가. 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상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요, 밑에 이런 광경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해요. 왜? 마스크에 어울리는 화장을 해야 되니까. 네, 모르셨죠? 이게 요즘 젊은 멋쟁이들의 패션 트렌드입니다. 이런 광경은 너무나 있는 모습들이죠. 카페에서 전화 걸면 뒤에서 눈총 맞죠? 예, 짜증내죠. 앞뒤로 짜증냅니다. 또 이거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전화하면은 인상 찌푸리죠.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하면 큰일 나죠. 예.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만약에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총을 맞아요. 네, 총이 아니고요. 눈총 맞죠, 눈총. 근데 요즘은 약간씩 뭐라 그럴까요? 느낌상 이제 약간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각심이 예, 약간씩 풀리는 것 같아요. 바로 대화 사절의 시절이 왔습니다. 요 모습.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가서 마스크 쓰고 주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한때는 이 카페 앞에도 유리창이 막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지금도 있는 데 있어요. 네, 서로 침 튀지 말라고 아예 이게 유리창을 막아놨었죠.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떠오른 말이 있어요. 창밖의 그녀라고요. 네, 창밖의 그녀. 네. 진짜 그 아름다운 그 아가씨가 이렇게 있으면 창밖에 있잖아, 왜. 이게 무슨 뭐 죄인 면회 간 것도 아니고, 예, 말 한마디 걸고 싶은데 말도 못 걸고, 소위 말해 작업을 걸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예. 이따가 제가 요 사진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미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자분이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창 안에 여자분이 계세요. 왠지 주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왠지 번호 따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 예, 창밖의 그녀 번호를 어떻게 딸까요? 이따가 제가 앞에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 드렸을 때 멋있게 카톡이란다.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예, 준비해놓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자녀분들 학교에서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요즘 학교 이런 분위기 있는 데 있습니다. 아크릴판을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 아크릴판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투명한 그 이렇게 비닐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막아놓고 수업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참 요즘 같은 날 되게 답답하겠죠. 더운 날. 예. 저는 이거를 유리교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리교실. 왜 유리교실이라고 하냐면요. 물론 이렇게 유리창을 깔고 수업을 하니까 유리교실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못 갔잖아요. 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학교 안 보내도 되는 거네요. 이런 생각 좀 약간 들지 않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된다면 학교가 필요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럴 바에야 내가 여기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온라인 유학을 보낼 수는 없나? 그런 사이트는 없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자녀분들이 다 이제 장성하셔갖고 이제 다 대학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예,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가 일주일 내내 학교를 못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맞벌이인데, 예, 막 교대로 휴가를 내고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야, 이럴 바에 학교를 뭐하러 보내지? 이럴 바에 차라리 온라인으로 수업할 거면, 저기 유학 보내자. 예. 그런 생각도 내심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데도 있고요. 무크다, 교세라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예, 조기 유학 보내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대학을 안 보내도 되겠다. 우리나라 대학을. 예. 그런 생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유리교실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쁜 소식들이 있죠. 좀 있으면 마스크를 이렇게 시원하게 던져버릴 그날이 이제 오면이 아니라 이제 오고 있죠. 예,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2억 명이 조금 안 돼요. 1억 7천에서 1억 8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사망자가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로 지금 400만 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2.2%고 확진율도 2.2%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확진자에 지금 걸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걸린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안타깝게 돌아가신대요. 예,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확진율이 무려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걸려요. 미국 선진국 맞나요? 예, 제 친구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 제 친구가 막 그냥 나라 욕을 하더라고요, 막. 예, 한국이 너무 가고 싶다고. 예, 정말 요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G7 갔는데 엄청나게 그 칭찬받았잖아요. 그게 뭐 저 정도 갖고 왜 그래? 왜 저래? 무슨 쇼하나? 싶은데 실제 외국에서 느끼기에는 이 정도의 느낌이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걸리는 것 자체가 뭐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도 아니에요. 저 위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0.28%입니다. 확진율이.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명, 3명밖에. 이게 미국의 10명 중에 1명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봐도 거의 10배가 아니라 몇 배죠? 50배 정도 되는 거죠. 맞죠?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차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지금 뱉어나가고 있는 거고,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걸린 사람 중에서도, 미국은 1.4%인데 우리나라는 1.3%.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사망률이 적은, 그러니까 걸린 사람도 관리를 잘하는, 네.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칭찬하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게
나라가 잘한 걸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봐요. 예, 나라도 물론 잘했죠. 잘했습니다. 나라가 못했다는 건 아닌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우리 이 코로나의 이 역풍, 코로나 이후에 코리아의 역풍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가야 될 프리미엄, 코리아 프리미엄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이렇게 평상시로 다 마스크 올 안 쓰고 이게 다녀도 됩니다. 예, 무제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중국처럼 엉터리 종식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 종식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평범한 예전에 코로나 전 상태로 돌아가서 생활이 되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야구 구경 갔을 때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늘려도 3분의 1인가요?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벌써 노마크로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꽉 채워서요, 이렇게. 벌써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나 되는 확진율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접종률이 빠르다 보니까 7월 4일이 그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예, 그날에 맞춰서 코로나 독립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마스크 벗는 세레모니 그런 거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언제 할까요, 과연? 그래서 그나마 반가운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7월 달부터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요. 5월 15일에는 8명까지 이제 늘어나서 이게 식당에 가도 8명까지 같이 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5일부터는, 7월 1일부터는 6명, 이거 수도권인 경우에. 예, 비수도권은 이제 제한이 없어져요. 예, 비수도권. 우리가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만 떠나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은 12시까지만, 네, 10시까지밖에 못 하던 거 이제 풀리게 되겠죠. 심야 영업하셔야 되는 업체들 많이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실 것 같아요. 종교단체도 이제 수용률 30%, 50%, 스포츠 관람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죠. 학교는 전면 등교가 이미 예, 선언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다가오는, 아마도 제가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 만으로는 40대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접종을 늦게 받아. 아마 9월이나 돼야 받을 것 같아요. 뭐 50세 이상이 아마 7월 중순부터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아마 9월 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쯤 되면, 9월 달쯤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다 풀지 않을까, 웬만한 건. 그게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날이 오는 거죠. 마스크 멋있게 집어던지는 이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거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곧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게 스치고 지나간 이 다음에 저희한테 남은 게 뭐죠? 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물론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가계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가계에 많은 타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다니던 직장 못 다니게 되신다거나 하시던 그 식당 혹은 뭐 이런 거 잘 못 하시게 되신다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어서 많이 어려우시죠.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 경기 침체 사실 슬픈 얘기지만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들어놓으시면 좋으실 내용들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0년 위기설이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요, 최근 4번의 큰 위기가 왔습니다. 1차는 75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왔고요. 그 다음에 2차는 82년도에 또 오일 쇼크 한 번 더 왔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예.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위기가 왔었죠. 예. 그리고 코로나19가 20년에 또 왔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가 해도 뭐 플러스였었고요.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로 잠깐 갔던 거지만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3.3%까지 전 세계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가장 여파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한국만은 전 세계가 3.3% 떨어지는데 한국만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 쭉 지나봐도 중국은 이게 2%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중국은 2%라고 하는데 중국은 워낙 이제 이게 데이터가 숨겨지기 때문에 잘 안 믿죠, 데이터를. 일본도 조금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일본도 좀 데이터 많이 숨겨져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 공개되어 있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편한 건 아니죠. 경기적으로 편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덕에요, 우리나라가 OECD국에서 9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플러스가 돼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가 워낙 망해 먹어갖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9위까지, 예전에 10등, 뭐 11등 이렇게 하던 나라가 이제는 9위. 너끈히 10위 안에 드는, 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강국이죠. 근데 이게 좀 회복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1분기 때, 2020년 작년이죠. 마이너스 1.3%.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3분기 때 갑자기 수출이 미처 이제 못 나갔던, 다시 정지됐던 수출이 갑자기 본물 타고 올라가면서 2%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1%. 1분기도 지금 플러스죠. 최고를 냈다고 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은 수출로서 우리나라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 위주로 회복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은요,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가 경제이기 때문에 대기업, 수출 위주의 대기업 위주로 지금 회복이 된 거고요. 우리 서민들은 아직 그걸 못 느끼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힘들었던 오른쪽에 IMF 외환 경제 위기 때보다 약 128배. 그때를 IMF 때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고통이 128, 130 정도의 그 고통이 느껴지고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 글로벌 위기 때는 마찬가지로 130% 정도였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아주 아픈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글로벌 위기, 파란색이 외환 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녹색이 글로벌 위기 때예요. 즉,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화가 없어서 당한 거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게 시작할 때 100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7, 8% 떨어졌다가 1년 내에 회복이 안 되고 1년 반 만에 회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위기인데 우리는 그 미국의 그 기침 소리에 놀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3분기간을 마이너스로 살다가 4분기 1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는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죠. 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자영업 위주로 진행되는 이 업체 그 산업은요, 아직까지 더 안 좋아졌어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절대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또요,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도 뭐 학원이나 이거 우리 보습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그림 학원이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천천히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즉 서민들이 하는 그 업체들은 잘로 회복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건 약간 대기업도 있죠.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거. 가장 큰 게 연극, 뭐 이 기타들, 저기 뮤지션들, 공연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폐업 상황인 거죠. 예. 전혀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소매는요, 많이 선방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도소매가 대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예. 도소매도 물론 서민들이 있는 도소매, 작은 도소매들도 물론 있지만, 큰 굿즈, 큰 것들은 다 대기업들이죠. 예. 이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만 엄청나게 지금 2020년도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회복이 거의 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IMF는요, IMF란다. 죄송합니다. 코로나는요, 이게 과연 무슨 외환 위기입니까? 경제를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건 그냥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왔다 그래서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예. 금융정책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오로지 그냥 바이러스 걸릴까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예.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을 못 해. 나가서 문화생활을 못 해. 그래서 소비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소비를. 예. 하지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소비들은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저기 대기업들이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영업들이 파는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시켜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살았지만 그 외부 나가서 먹는 것들은 대부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영업 중에서도 직원이 없는 자영업은 그나마 다시 지금 살아납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자영업들은 다 고용을 폐지하고 망하게 나가는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지금 이 코로나 핑계 대고요. 인원 감면 20% 30%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기업 상무님을 뵙고 왔는데 자기 부서에 40%를 잘랐대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러니까 다 흑자야. 왜? 고정비를 줄였잖아요. 판매는 늘고요. 판매는 안 줄고. 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우울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울한 얘기하니까 다들 좀 표정들이 다 그러시네요. 예. 근데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지금의 경제 위기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경제가 잘못돼서 온 게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요, 결국은 뭐냐? 서민 저격형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벌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러지 않아도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꾸 그 중산층이 줄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18년, 19년도만 해도 급격히 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2%까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요. 근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느끼는 중산층은요. 처음에는 16년도에는 38% 정도였다가 지금은 3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18년도예요. 그럼 코로나 끝난 다음에만 이 조사를 했으면 2021년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중산층이야 자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중산층이다. 없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중산층이다가 아무도 없으시네. 아이고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아픔이 좀 있다는 거죠. 예. 자, 조금 우울하지만요. 하지만 좀 경쾌하게 풀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럴 때수록 우리 이제 슈퍼개미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슈퍼 개인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경제학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똑똑한 개인들의 세상이 온다. 그래요. 그 코로나 위기가 와갖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그걸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요. 우리 서민들한테 잘 안 와요. 그 돈이 다 또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 다 흘러갈 거예요. 예, 그렇게 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그러면 다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좀 우울하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덤덤하게 한 번 더 찍고 넘어가시자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의 돈이 있으면 한평생 사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의 돈이 있으면 살만하게 살다가 간다. 그냥 뭐 이렇게 막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기 이렇게 채팅방 저기 보이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50억, 30억, 80억, 30억, 30억, 80억, 100억, 노재희님, 통 커. 100억. 그 다음에 손명수님 10억. 정도네요. 그러니까 최소 10억. 그 다음에 최대 100억. 그 다음에 한 50억, 80억, 30억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노재희님 100억 모으셨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100원 모으기 어렵죠. 예. 100원 모으기 어렵습니다. 예. 또 모르죠. 근데 또 모을 수 있을지도. 예. 근데 이 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경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1억, 2억 적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좀 답답하신 분은 그냥 많이 이렇게 적으시는 분 계세요. 예, 많이. 예, 예. 근데 일단 1억, 2억 적으신 분들은 좀 너무 경제관념이 좀 없으신 수 있어요. 다행히 오늘 없으셔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있으신데 얘기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예, 욕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1억, 2억은 절대로 지금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0억에서 30억 사이. 예, 여기가 보통 이제 많은 책들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예. 물론 50억이면 좋죠. 예. 100이면 당연히 좋죠. 예. 근데 100억은 근데 사실 조금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념인 거고, 그냥 만이라는 부분은 너무 생각이 좀 없이 사시는 분, 경제적인 생각이 없이 사시는 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게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예, 한번 그렇게 했고요. 제가 생각한 답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손명순 님이세요. 손명순 님.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이분은 목표를 이루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이게 끄떡끄떡 해주신 나영준 님하고 손영순 님은 이따가 저한테 꼭 전화번호든지 뭐든 남겨주세요. 주소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다. 전화번호면 되겠네요.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 자, 한번 제가 저의 월급을 까드릴게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2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그냥 까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입사할 때 22년 전에요. 제가 연봉 2천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 연봉 8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22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했으니까 얼마 벌었을까요? 계산을 후딱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1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가 재작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제 수중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봤어요. 탈탈 털었더니만 남은 자산이 4억 남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만, 그러면 제가 20년 얼마 쓴 거예요? 7억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7억을 22년 동안 썼으니까 1년에 얼마 쓴 거예요? 3,200만 원. 네. 그 다음에 월 265만 원. 하루에 9만 원 쓴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혹시 하루에 9만 원으로 좀 살고 계시다는 거 납득이 가세요?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써. 손 위로. 저보다 다 적게 쓰시네. 제가 제일 많이 썼네. 저보다 더 적게 쓰신다, 동그라미. 아, 적게 쓰시는구나. 예. 근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고, 오늘 밥 사 먹은 거, 내가 점심 때 10,000원짜리 사 먹었고, 저녁 때 10,000원짜리 사 먹었고, 기껏해 2만 원하고, 전철비 얼마 해봤자 몇만 원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차 안 사시나요? 1년에, 10년에 한 번 차 안 사시나? 옷 한 달에 한 번 안 입으시나? 안 사시나? 세금 안 내시나요? 세금? 월급에 원천적으로 뛰어가죠, 월급. 예. 예. 그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실은요. 예. 그 개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간 돈 다 넣은 거예요. 전기세 이런 거 다 넣은 거죠. 핸드폰 값 이런 거. 그렇게 따지시면 평균 10만 원 이상 쓰십니다, 실은요. 이게 평균이라서 그래요. 평균이니까 약 10년 전 정도의 물가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물가로 따지면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1년치 혹자 가계부 쓰시는 분은 이걸 다 더해 보셔서 나누기 딱 해보시면은요, 한 달에 모르긴 몰라도 300 정도 이상 쓰실 겁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요, 혼자 사도 그만큼 써요. 둘이 사도 그만큼 쓰고요. 참 이상해요. 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10년 일했든 5년 일했든 이 계산해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시고요. 만약에 융자를 가지셨다? 그러면 융자를 가지신 거는 좀 마이너스가 돼버리시겠죠. 잘못하면. 예,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집을 샀다 그러면 그걸 빼버리세요. 집값,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융자를 2억 받으셨다 그러면 1억이 남으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대충 해보시면 대충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쓰시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책을 봐도요, 이 정도 금액이 300 언저리더라고요. 한 달에.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요, 제가 이제 유재석 나이거든요.
제가 5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앞으로 50년 더 살 거잖아요. 100세 인생이라며. 예. 그래서 50년 더 사면 제가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16억이요. 근데 요게 약간 이제 그 물가가 오르겠죠? 따지면 약 20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20억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사 들어가서 제 마지막 받던 이 8천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20년을 더 모아야 16억을 벌어요. 예. 그럼 여기서 던져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빨리 말씀드릴게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늘 느끼지만 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셔. 제가 빨리 뒤에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냐면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많죠. 직장. 예. 근데 직장 생활 갖고는요, 절대 우리의 노후 자금을 다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으신 분들, 막 연봉 한 2억 받으셔. 그런 분이 앞으로 10년을 더 벌 수 있다면 20억 벌 수 있겠죠. 1억은 쓰고 1년에 1억씩 모으면. 근데 만약에 연봉을 2억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10년 다니실 가능성은 희박하시겠죠. 예. 그리고 저보다 저 정도 받으신다 그래도 오래 다니기 힘드실 거고요. 대부분 저보다 약간 적게 받으실 가능성이 높죠. 예. 물론 맞벌이 하신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번다고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자신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차피 월급쟁이 하나 갖고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아셔라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정답을 드리기 전에 한번 구본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쓰신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읽으신 분? 없네. 네. 두 번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을 왜 제가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분은요,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세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요 글처럼 43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어떻게 했냐면요, 다니시면서 이 세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시고 퇴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 세 권을 썼지?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들으시면 알만한 SK였던가 그래요 아마. 예. 근데 어떻게 썼지 이거를?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책을 쓰셨어요. 하루에 2시간 매일같이. 그거를 한 10년 하고 나니, 직장 다니면서 한 10년 하고 나니 만시간의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변화 경영에 대한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이거죠. 그대 스스로 고용하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고용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고용했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 분야를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서 그걸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의 제자가 저거든요. 이분의 제자가 접니다. 예. 바로 아까 구본영 분의 제자분한테 제가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의 제자분한테 바로 누구시냐 말해 이분입니다. 예. 수희양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분석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까 구분영 그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정해서 평생 하고 싶은 걸 정해서 그걸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전무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죠? 그 답할 수 있으신 분. 내 나머지 인생 50년을 나는 이거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거는 꼭 하고 살고 싶어. 그게 있으신 분. 김보은님, 저기 마이크 한번 키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하고 사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책을 10,000권 읽는 게 목표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서 저도 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딱 맞네요. 저분하고. 예, 감사합니다. 김부모님 제가 커피 쏠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김부모님처럼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없으신 분들 더 많죠, 사실은.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재작년만 해도요. 회사는 나왔는데 땡지만큼 못 벌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수희양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루에 컨설팅비 50만 원을 내고요. 거금 50만 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전 돈이 없었으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22년 동안 11억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돈 중에 단 10만 원도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예.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50만 원 써본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분한테 돈을 과감히 투자를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예. 그 컨설팅 받았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50만 원짜리 컨설팅 결과입니다. 저는 글자가 안 보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자신이 감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전형적인 사고형 인간이었으며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자기 성향 그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내가. 그럼 그 결과만 갖고 딱 당신은 이겁니다 딱 알려주잖아요. 실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찍은 답에는 감정적,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컨설팅 하시는 김수영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영권 님이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이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걸 소셜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거. 예. 나는 이걸 좋아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영권님의 내용을 지금까지 다 검사해 봤더니 말씀하시는 걸 보고 다 해봤더니 당신은 전형적인 사고형 인간이시고 외형적인 남 앞에서야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남 뒤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걸 경험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그걸 선택해서 일을 하셔서 행복하신 분이지 남 시킨 대로 하면 행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40살 후반의 남자애가 남자 성인이 거기서 와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를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제 제 책을 읽으시면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면 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떤 특별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순간 그런 일 때문에 나 자신을 성장을 스톱해버려. 그럼 내 자아랑 헤어지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걸 내면 아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과감하게 이런 컨설팅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꼭 수양 선생님이 아니더라도요. 예, 많이 받아보시길 권하고 꼭 자기를 찾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아까 김보은님처럼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 평생 책 읽으면서 좋은 책 쓰면서 그런 작가가 될 거야. 예, 이런 정말로 가슴 설레는 일. 내 나이 80, 90이 돼도 가슴 설레면 살 수 있는 일. 예, 그런 일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라서 다 안 좋은데 뭐 돈을 어떻게 벌어 먹고 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컨설팅을 하신 이 수기현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구보영 선생님한테 배운 진짜 공부라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1인 기식 기업인으로 독립을 했는데 수입이 이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없었거든요. 구보영 선생님은 베스트셀러가 입고 나왔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지만 이분은 수입이 없었어요.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나오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뺏겨가지고 원래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때려쳐요. 네. 그러면서 제시했던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일. 바로 돈이 되건 안 되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아까 김보은이 말씀하신 그 작가의 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사의 일. 이거 하나.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 나는 행복하니까. 네. 그런데 그게 돈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게 승부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또 돈까지 돼. 그럼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천직일이 승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아까 김본인도 만 권을 읽으셔야 되거든. 만 권을 읽으실 시간이 필요하잖아. 예.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승불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주력일이 필요해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신 분은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력일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회사 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잔업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갖고 있는 이제 내 마인드를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요. 혹은 내가 그 가게를 운영해요. 혹은 내가 어떤 뭐 보험이라든지 뭐 마케팅을 해요. 그 시간을요, 그건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버는 거잖아요. 그걸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 일이 천직일이면 제일 좋고요. 근데 천직일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셔야 돼요. 더. 더 하시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더 하라고.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회사 일을요, 8시간만 딱 하시고, 마음을 딱 스위칭하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하루에 단 15분, 1시간, 2시간을 자기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2시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회사 다닐 때요, 주말까지도 내 머릿속에 회사 일밖에 없었어요. 왜? 주말 되면 주보 써야 되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가서 보고할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몸은 집사람과 같이 있지만, 애랑 같이 있지만, 내 머릿속은 회사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집에서 맨날 싸워. 예.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 몸이 태어났다 뿐이지 정신은 절대로 회사에 가 있잖아요, 그냥. 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주정일에 목매지 마세요. 아까 주정일은 55세까지만 돈 버는 일이에요. 예, 인생의 반 정도밖에 못 버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정일을 하시면서, 예, 그 다음 일을 하려면 지금 단 하루에 15분이라도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건 정신적인 부분이지 시간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일 만드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단 15분, 하루에 5분이라도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셔야 그다음부터 나를 튕길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내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력일을 만들어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력일이 바로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를 천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꿈이었어요, 교수가. 꿈은 맞아요. 근데 교수도 끝이 있잖아요. 정년이 있잖아요. 예. 천직을 하고 싶으면 천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고맙게 하고 있지만 그 주정일을 하고 있고 제 천직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경제적으로는요, 직업적으로는요, 이제는 한 우물을 파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대기업이 여러분한테 월급을 절대 2억, 3억 주지 않습니다, 이제. 2억, 3억 주면 잘라요. 예.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요, 고정비용 줄인단 말이죠. 고용은 줄어요. 그럼 우리 슈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을 이용해서 옆으로 펼쳐야죠, 이제. 예. 50만 원, 100만 원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에코라이프의 그 착한 양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시고요. 이분은 그 재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재무 컨설팅. 여러분도 재무 컨설팅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시는 걸 겁니다. 근데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인문학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게 뭔 얘기야? 알고 보니 이분의 원래 직업명은요,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더라고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컨설턴트. 그래서 경제 공부와 인문학 공부를 반드시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 인문학이라는 얘기고요. 경제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휴머노믹스라고 합니다. 즉, 인문학이 혹시 뭔지 아시죠? 인문학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이거 대학 강의가 돼버렸네. 제가 대학 교수가 되는 바람에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 예, 그냥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갑시다. 예. 인문학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슴과 머리를 울리는 학문이죠. 하지만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반드시 경제가 필요합니다. 바른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경제고요.
머리는 인문학이고요. 가슴은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직업을 최소한 3개 가지라고 했죠? 3개 이상 가져야 됩니다. 실은요. 이분이 쓰신 책에 돈 없이,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시골 의사의 경제 저거든가 죄송합니다. 책 이름이 잘 까먹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의 정의가 이런 얘기 나와요. 부자란 100억 가진 사람의 부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 예. 그 정도로 갖고 계신 분. 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더 늘어나던 줄던 거기 신경 안 쓰고 그냥 경제 문제에 자유를 얻으신 분. 예. 그분이 부자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 그렇게 될 수가 없느냐? 이분이 제안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제안입니다. 실제로 65세가 되시면은요, 65세 노부모가 이제 노부모란 말이 안 맞죠. 65세 청년이죠, 당연히. 65세 청년은 이제 자식들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 나랑 내 배우자만 신경 쓰면 돼. 예. 근데 그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신다고요. 막 뻥뻥거리면 못 살아도 그 정도로 사실 수 있다고요. 예. 그럼 더 많으면 좋겠죠. 그게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죠? 이분의 의견입니다. 아까 착한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월 100만 원은요, 이분이 평상시에 그 젊었을 때 모아놓은 연금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연금 3가지 쓰시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신 연금, 퇴직연금. 예. 맞벌이 하셨으면 2분이서 들어오실 거고요. 예. 혼자 하셨으면 혼자라도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면 연봉 1200 정도는 연금으로 벌 수 있대요. 우리나라 복지국가라 보니까 그 정도 된대요. 근데 100만 원은 못 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머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는 이분의 의견은 그동안에 모아놓으신 자산, 즉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1억 쪽에서 2억 정도 모아놓으신 돈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굴리셔서 좋은 상품에다 잘 굴리셔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네 연간 한 7%에서 8% 수익률입니다. 네. 그 수익을 남기면서 꾸준히 월 100만 원 정도 만드는 그런 상품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요건 사실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제 공부가. 그래서 경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컨설팅을 이분이 하세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나중에 좀 해드릴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맛배기로 해줄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의견이 좋으시면 제가 저 초청해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저희 멘토분이셔서 예.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드리겠는데 절대 돈으로 금융 상품으로 돈을 버는 일은요. 남한테 100% 의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경제적인 개념을 갖고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이 돼야지만 꾸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만 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 정도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천직일. 김보은님이 작가가 되신다고 했지만 책이 나오자마자 팔려서 한 달에 막 100만, 2만 원 들어오진 않겠죠. 예.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까지는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책을 내고 뭐 책 강연도 나가고 이러면서 단 한 달에 50만 원만 만약에 벌 수 있다면 책을 쓰는 작가의 일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 갖고 돈을 소소하게 벌 수 있다. 기획가 정도 벌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막 김부님 막 웃으시네요, 지금. 상상하니까 행복하시죠.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이 강사로 한 50만 원 벌고 싶어요, 지금. 예. 저 아직 못 벌거든요. 예. 여러분이 좀 벌게 좀 해주세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은 부업을 못해서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저도 꿈이에요. 이걸 평생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밸런스라는 거죠. 같은 돈이라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틀려요. 그 50만 원의 의미가 틀려지는 거죠. 이게 라이프 밸런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삶도 웬만큼 살아가시면서 250만 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지키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라는 게 이분의 의견의 키포인트입니다. 너무 250만 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예. 돈을 버는 일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쌓이는 일을 해라.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멀티잡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주력일. 예. 내가 그렇게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당장 돈을 버는 일. 그 일을 하시되 그 일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못하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젊어서 할 수 있을 때 쌓이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쌓인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돈도 쌓이는 걸 수 있고요. 경험도 쌓이는 겁니다. 실패해 보시는 경험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 실패가 쌓여야 성공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막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거 말고요. 예, 돈은 최소로 하시면서 실패하시는 경험. 예, 그런 경우도 반드시 도전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 이거 중요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어떤 스킬.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마케팅업 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뭔가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일으키지 못하시면 돈이 안 돌아요. 결국은 책을 팔아도 책 파는 거예요. 저 강의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이건 고상하고 물건 파는 고상은 아직 않은 게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쌓인 일에는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영건 박사님이 계세요. 예.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효석 박사님의 둘도 없는 멘토십니다. 김효석 박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이세요. 예. 이분 경제학 박사시고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분이 강조해 쓴 거 내용 중에서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해라. 아침 시간을 잘 이용해라. 인간관계 잘 쌓아라. 이런 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냐? 우리나라 이제 곧 선진국 간다. 선진국 가면 일반 서민이 성공자의 반열에 들 방법이 없어진다. 왜냐? 빈부차가 심해지니까. 돈 암을 찍어서 풀어봤자 그 돈 다 부자한테 간다. 그럼 서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니? 예. 이제 뭐 기회의 평등이 온다? 그건 옛날 얘기다. 선진국엔 기회 평등이 없다. 평등한 건 시간밖에 없다. 하루 24시간. 예.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다라면 내가 봤을 땐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나마 유일무이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강의에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 직접 책을 보시든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쌓이는 일, 아까 말한 제 멀티잡 중에 하나. 예, 이거만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일, 포트폴리오로 짜실 때 하나 생각해 보시라는 부분이에요. 예.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인생에서 얼마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복습입니다. 얼마요? 노후 자금 20억. 예. 근데 이거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뭐 로또 긁어서 한 번에 20억, 아파트 분양받아서 한 번에 뻥 튀게 해갖고 20억, 이거 자산 아닙니다. 예. 그게 자산이 아니고요. 오히려 꾸준히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250만 원 혹은 많게는 5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그거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지금 하시는 주력 일 하면서 예, 혹은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책도 쓰시면서 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투자 공부돼서 투자도 하시면서 예, 그 예를 한번 저의 예를 드릴게요. 저는 그랬잖아요. 저의 해냄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그렇던데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또 뭐냐면요. 연초에 읽으셨던 트렌드 코리아 2021에 거침없는 피보팅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피보팅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들도요. 대기업들만 저렇게 피보팅해서 먹고 산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차하면 피보팅하면서 또 코로나 또 올 거잖아요. 아시죠? 코로나 이제 한 2, 3년만 풀면 또 올 거라는 거. 이게 잠잠해지고 나서는 변종이 또 올 겁니다, 이제. 계속 올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피보팅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가시는 그런 습관을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교수입니다. 저 이 교수가 된 것도 바로 올 2월 달부터였고요. 2년여 동안 제가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은사님, 지인들 만나면서 내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알리면서 밥 사면서 술 사면서 열심히 대인관계해서 그분들이 추천으로 제가 이번에 된 거예요. 예,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2년간의 투자가 있었던 거죠. 예, 그것도 습관화한 거예요. 저는 아까 이영건 박사님의 그걸 지켰어요.
일주일에 3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그분들과 대인관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시험 보라고. 그래서 교수가 됐고요. 저는 자격증 공부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 자격증. 3개구나. 예. 뭐냐면은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거예요. 예. 펀드 투자 권유인, 증권 투자 권유인을 저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제가 투자하는 주식 투자도 수수료를 제가 받아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 하시는 거 만약에 투권인을 저로 등록하시면 그 수수료가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거 돌려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나 좋은 일을 왜 해요? 나 그냥 할래요. 그 돈 그냥 본인들이 모르시는 증권사 직원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 되는데요? 적어요. 0.2%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단타 치시는 분 계시죠? 하루에 500만 원을 사고 팔아봐요. 하루에 1,000만 원이 오고 간 거예요. 1,000만 원 20일 가봐요. 2억이에요. 2억. 2억에 0.2%라고요. 적은 돈인가요? 근데 주식 하시는 친구들 옆에 보시는 분은 몇 억씩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단타 치시는 분 계시죠? 하루에도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20일 집어봐요. 20억에 대한 0.2%입니다. 그거 10명 모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돈 되죠? 근데 이걸 제가 그거를 이 영업을 한다고 제가 이거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두 명만 한 달에 한 명씩만 더 추가로 모아놓으면 조금씩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쌓이는 일이라는 거죠. 네. 또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건강편에서 한번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해주고 싶어서. 여기 김미경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이제 건강 사업을 하시거든요. 예, 그 마음으로. 예, 저도 제가 좋아진 경험이 있어서 그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소소하게 소비자가 쌓이면서 지금도 들어와요.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보세사 자격증도 있고요. 제가 무역회사에도 다녔었고 무역회사 명함도 갖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제가 일본어도 하거든요. 중국 비즈니스 했었거든요. 제 아는 기업도 엮어서 무역을 만들면은요, 거기서 제가 또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하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근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돈보다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의 천직일. 예. 바로 강사. 김보우님처럼 책 읽고 책 쓰고 강사. 예.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슴 설레면서 할 거거든요. 지금 예로 든 게 5가지인데 계속 또 이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피부팅을 계속 할 거예요. 시간은요, 이게 시간이 당연히 되게 됩니까? 교수일 하루 8시간 합니다. 예, 하면서 다 저희가 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하루에 그 습관 5가지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예. 자,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예, 그 하는 방법 좀 이따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어이구, 1시간이 지났네.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시간을 안 봤네요, 제가. 아까 그 모습. 우리는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았죠. 예, 코로나 시대에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았는데요. 우린 대가 치름한 거죠. 아시죠? 인간이 너무 자연을, 예, 그렇게 해서 역습이 온 거예요. 코로나의 역습이. 그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 잘하자.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중요한 교훈인데 그보다 더 큰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언택트 심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보다는요. 거리두고 소통하다가 더 맞는 말이다. 왜?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도 저랑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언컨택트 기술을 이용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 이런 분들은 분명히 성장이 옵니다. 근데 이 핑계를 대고 소통 안 하신 분들은 발전이 없죠. 바로 이겁니다. 호모 노마드란 말이 쌓여나가요. 지금 가진 것, 지금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생존의 번영이자 열쇠가 되는 시대가 왔다.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그거를 몸에 익히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호모 노마드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이거 마스크 던지고 돌아간다고 해도요, 세상이 그 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도 중간에 계속 히트치고요, 사람들이 줌으로 만나지, 굳이 달려가서 만나는 것도 많이 줄 거예요,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방식이 재개편이 불가피하고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진정 원하는 본질적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력 일이죠. 삶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돼야만 한다라고 작년 초에 나온 책입니다. 예언 그대로죠. 여러분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딱 이제 마스크 풀고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그러지 않은 분과 분명히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겁니다, 이제. 예.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창밖의 그녀의 번호를 어떻게 따시겠습니까? 메시지에 혹시 아까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네, 시간이 넘어가서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적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혹시 이 창이 거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네. 직접 물어본다. 좋습니다. 이제 직접 물기가 그쵸? 그냥 물으면 되네. 정답이네. 직접 물으면 되네. QR코드. 핸드폰에 써서 보여준다. 대박. 아까 제가 커피 3잔은 다 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댓글 다 적어주신 분들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재밌다. 선물 드리고 싶어요. 번호 주세요. 전화로 주문하겠다고 한다. 그치. 전화 주문 때문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그쵸. 적어서. 너무 재밌네. 적어서 보여준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반드시 연락드리고 제가 거기 보내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진짜 인류에게 줬던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바로 게으름증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아니네. 사람 만나면 죽인다. 예, 움직이면 죽인다. 근데 정말 그거를 믿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 예를 들게요. 저희 부모님이 8순이 넘으신 9순이 가까우신 분이신데 코로나 이후에 뇌가요 10%가 축소가 됐어요. 뇌 크기가. 왜냐하면 안 움직이시니까 외출을 안 하시고 대인관계 안 하시니까 말씀이 주시니까 이 쇠퇴로 뇌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해갖고 30분 전 한 얘기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안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근데 이제는요 주사 맞고 나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세요. 습관이 되셔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껴안고 계세요. 텔레비만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잔소리를 하고 뭐하고 아무리 얼리고 뭘 해봐도 안 돼요. 바로 그거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왜?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안 하시고 코로나니까 사람 안 만나, 코로나니까 안 나가, 나 몰라,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고 확진자만 되고 막 먹어서 그냥 확진자만 되고 이러신 분들은 곧 벼락거지가 되신다는 얘기죠. 네, 벼락거지.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저랑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줌트 뭐 이런 거로.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이렇게 스쿼트 하세요. 매일 같이 올리십니다. 김아이리님 들어오셨나 혹시?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배우셨죠. 하루에 2가지만 열심히 해도 돈 1,000번, 월 1,000번다. 예. 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이렇게 하신 분들 와서 스피치 하셨잖아요. 예. 네. 이렇게 꾸준히 오히려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동안 그 시간이 벌어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신 분들은요. 월 1,000까지도 수익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남의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요. 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메이킹 머니 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창의적으로. 창조적 경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건 답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겠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그래서 어쩌라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같이 하신 분들도 들어가 계신데 2가지를 제가 또 홍보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월 10,000원만 내시면은요, 1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한 가지 습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15분 책 읽기. 네. 나 하루에 책 읽기 안 되던데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도 자기 책 읽기 꼭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독서만 가지고도 강의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책 읽기 습관화들이고 싶으신 분, 혹은 운동 습관화들이고 싶으신 분, 보증금 10,000원 내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많으신 분들이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신청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루에 10만 원을 내시면 저랑 개인 컨설팅을 하십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 저는 개인 컨설팅을 하셔서 본인한테 꼭 필요한 습관, 만드셔야 될 습관 5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증금 5만 원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5만 원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선물로 돌려드립니다. 예. 절대 제가 먹는 거 없습니다. 예. 먹는 거 이론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돌려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7월 이익입니다. 이것도 지금 4분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의 다 지금 완주를 하고 계세요. 예. 실제로 요 화면이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카페로 만들어 드렸어요.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카페로 만들어 지금 그분들 성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성함들 칸에 클릭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날 매일 하신 그 인증 사진들 제가 다 올려서 증거를 남겨드립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그걸 사용할 수도 있게 해드리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우리 단톡방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구매하시면 선물을 드리고요. 그 동영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설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거를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입금하시면 7월부터 시작하시게 되고 컨설팅을 저랑 같이 진행하시게 됩니다. 총 5가지예요, 실은요. 독서와 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죠. 독서, 운동, 그다음에 5가지 습관 만들기,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또 제가 독서 토론회를 만들 겁니다. 근데 독서 토론회는 신규는 안 돼요. 예. 반드시 한 달, 6월 달에 패스하신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회를 할 거고요. 매주 한 번씩.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 컨설팅이 있습니다. 책 쓰기라든지 본인이 아예 좀 제대로 한번 컨설팅 받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한 달에 4번 1대1 개인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책 쓰기도 해드릴 수 있고요. 습관 만들기도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경제적인 부분,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춤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예,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회에 포커싱 하셨습니까? 리스크에 포커싱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회에 포커싱 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신 거죠. 다른 분들은 위험에 포커싱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사람도 안 만났죠. 심지어 줌도 사용할 줄 모르시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제 코로나 끝날 거야.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근데 다시 안 될 겁니다. 그분은 습관이 이미 몸을 안 움직이는 습관이 들어보신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처럼. 네. 그 다음,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멈춤이 두려우십니까? 실패는요, 쌓여서 기회가 돼서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험이란 자산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계시는 거는요, 코로나가 그렇게 바라는, 그 바이러스 그렇게 바라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예. 뇌가 수축되고요. 제가 코로나 안 걸려도요, 갑자기 수명이 죽습니다. 저의 능력이 줄어서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냈습니다. 코로나로 갖고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코로나한테 미래를 뺏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병에 걸리고 안 걸리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린 배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는 분명히 밝으실 거고요. 혹시 거기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미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